대한노인의 달성군 지회 육아업분회는 22일 육아농협 회의실에서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상인 3동 지역민들이 23일 기해년 새해를 맞아 안전기원제를 열었습니다. 달성군 새마을회는 22일 달성군 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21일 국제보상운동 기념식을 시작으로 2019 대구시민 주간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2월 2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달성군은 석재 서병호전을 달성군청 2층 창고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제5회 대구국제 영아티스트 오페라 축제 개막자 오페라 유니버시아드 마술피리가 대구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오릅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2월 2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노인의 달성군 지회 육아업분회는 22일 육아농협 회의실에서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엔 윤태만 달성군 지회장을 비롯해 김문호 달성군수와 추경호 국회의원, 최상국 군의회 의장, 박상도 육아업 분회장, 지역기관단체장, 어르신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정기총회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노인 강령 낭독과 박상도 육아업 분회장 인사말, 윤태만 달성군 지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김문호 군수와 추경호 국회의원, 최상국 군의회 의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박상도 육아업 분회장은 인사말에서 육아업 분회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내빈들과 회원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축사에서 육아업은 젊은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게 지역의 뿌리인 어르신들의 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2부 정기총회에선 개회선언을 하고 2018년 감사보고와 의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상인 3동 지역민들이 23일 기해년 새해를 맞아 안전기원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행정복지센터, 황순자 시의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2014년부터 꾸준히 치러온 기원제는 지역민들의 정성을 담아 진행됐으며 안전기원제를 치른 이후 상인 3동엔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원제는 먼저 상인 3동 주민자치위원이 향을 피우고 첫 잔을 제상에 올렸습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장이 잔을 올리고 모두 엎드린 상태에서 충문을 읽었습니다. 충문은 주민들의 안녕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차례로 절을 하며 한 해 동안 지역민의 건강, 행복, 사랑 등 다양한 소망을 빌었습니다. 기원제는 동아대학교 유성 교수의 간절하고 진심 어린 공연으로 모두의 마음을 담아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상인 3동은 앞산공원과 달빛골, 8개의 소공원 등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12만여 명이 거주하고 2013년 6월 개통한 자동차 전용 도로인 앞산터널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달성군 새마을회는 22일 달성군 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뛰는 새마을운동이란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총회엔 김문호 달성군수를 비롯해 이성근 달성군 새마을회장, 대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일부 행사에선 읍면 신임회장 인준과 새마을문고 퇴임회장 감사패 전달, 김문호 달성군수의 인사말, 회장단 인사로 진행됐습니다. 본 회의에 앞서
임기의 전 새마을문고 군 회장에게 새마을문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 전달과 퇴임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인사말에서 새마을운동 건면 자조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이웃과 함께 건전한 지역사회를 가꾸며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달성군 새마을회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부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결산보고와 2019년도 예산 및 사업 추진 계획 심의가 있었습니다. 한편 달성군 새마을회는 헌옷 모으기와 휴경지 경장, 폐비닐 수거 등의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사랑의 맞바구니 운동 등 이웃 간의 사랑 나눔 운동을 펼쳐 행복한 달성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1일 국채보상운동 기념식을 시작으로 2019 대구시민주간이 개최됐습니다. 2019 대구시민주간은 21일부터 28일까지 동성로와 228 기념중앙공원 등 시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2019 대구시민주간은 대구시민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대구 정신 확산과 대구만의 강점 발굴을 통한 자긍심 고취, 흥과 끼가 넘치는 대구시민의 예술성 발휘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시민 주도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시민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메인 무대는 기존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동성로와 228 기념중앙공원으로 변경했으며 9개 구군에서도 문화행사도 함께 가져 지역민들의 참여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번 대구시민주간은 제112주년 국채보상운동 기념식이 시작을 알렸으며 제59주년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식을 마지막으로 해 열립니다. 아울러 대구시민주간 행사 내용과 할인 혜택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대구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2월 21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전기차 7,000여 대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전기차 6,116대와 이륜차 1,423대 총 7,539대를 지원합니다. 송영차는 국 10일을 포함해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 관계없이 620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또 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국 10위가 포함되면 총 2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보조금 기준은 전기차의 경우 개인은 1인 1대, 기업 법인은 2대 이상 구매가 가능하고 이륜차의 경우 구매 대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감면 혜택으로는 취득세와 개별 소비세, 고속도로 통행료 50%, 공영주차장 60%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용률이 많은 장소에 공용 충전기 665기를 추가 설치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3월 29일까지 창고 갤러리 55번째 마중전으로 석재 서병호를 달성군청 2층 창고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대구가 낳은 천재 서아가 석재 서병호의 작품 30점 외에 석재 선생에게 영향을 미친 주사, 김정희, 석파, 흥성대원군, 파라, 서석지, 석재의 제자, 긍석, 김진만, 중농, 소동균 등 총 62점의 작품이 함께 전시됩니다. 석재 서병호 선생은 대구 출신의 걸출한 서화가입니다. 당대에 그와 필적할 상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시서하에 뛰어난 삼절의 인물이었던 그는 대구 경북은 물론 전국적인 무인화가이자 예술인이며 중국과 일본의 최고 지식인 예술인도 탐복한 서화가였습니다. 석재는 또한 대구 인근에 있는 사찰과 서원 등에 많은 편액을 남겼으며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녹동 소원 강당의 주변 또한 그의 작품입니다. 한편 창고 갤러리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이고 관람자에게는 팸플릿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2019년 3월 전세계 젊은 성악가들의 축제인 제5회 대구 국제 영 아티스트 오페라 축제를 개최합니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대구 국제 오페라 어워즈와 함께 재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이번 축제에서는 오페라 유니버시아드 마술피디가 3월 7일에서 9일까지 영 아티스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 3월 29일과 30일에 대구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 오릅니다. 축제의 개막은 재단의 첫 전막 오페라이자 대학생들의 젊은 에너지로 가득 찬 오페라 유니버시아드 마술피디가 장식합니다. 오페라 유니버시아드는 대학을 뜻하는 유니버시티와 올림피아드의 합성어로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이를 통해 대구뿐 아니라 전국의 음악대학, 나아가 세계적인 음악교육기관과의 예술 교류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전문 제작진과 함께하는 오페라의 무대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한의사가 취약지역 경로당 6개소를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을 펼칩니다. 달서구는 6월부터 11월까지 달서구 한의사에 소속 한의원 6명과 경로당 6개소를 1대1 매칭하여 월 1회 방문해 한의학적 건강교육과 건강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실시합니다. 경로당 선정은 건강서비스 이용이 취약한 지역의 경로당을 우선 선정했고 한의사들은 월별로 치매와 중풍, 당뇨 등 노인성 질환을 주제로 한의학적 건강관리 요령을 설명하고 상세한 건강상담 등 경로당 주치의 역할을 맡아 활동합니다. 또한 보건소 방문 간호사도 한의사와 동행해 어르신들의 혈압과 혈당, 빈혈 등 기초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상담해 줍니다. 달성군 다사업은 20일 다사업 청소년 지도협회에 회원 20여 명이 세천상거리 아파트 일대 상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을 순찰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다사업 청소년 지도협의회 위원들은 편의점 등 주변 상가를 방문해 홍보 물품을 나눠주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며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김석하 회장은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관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도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사업 청소년 지도협회에서는 매월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청소년 궤도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구청 광장에서 구청 직원을 비롯해 달서경찰서와 달서소방서, 달서우체국 등 가까운 공공기관 직원과 민원인 등 주민을 대상으로 사랑 나눔 단체 헌혈을 가졌습니다. 달서구는 2003년부터 22회에 걸쳐 매년 구청 직원들을 비롯해 100여 명이 단체 헌혈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6일에는 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혈액원과 헌혈 약정을 체결하고 생명을 나누는 사랑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혈 인구 감소 및 수혈용 혈액 수요 증가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직자들은 솔선수범해 헌혈에 나서고 헌혈 증서는 투병 중인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초등학교 및 일반 시민 62명을 초청하여 월배 차량기지에서 도시철도 운전 견학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월배 차량기지 신호진로 취급 견학과 전동차 해체 조립 작업 견학, 비상시 승객 행동 요령 체험, 운전실에 승차하여 기관사 업무 간접 체험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다문화 가족 어린이 21명, 시민 모니터 및 지하철을 사랑하는 모임인 러브 디트로 회원 16명, 일반 시민 25명 등 총 62명이 참가했으며
일반 시민 참가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선정했습니다. 특히 행사 전 과정을 수료한 어린이들에게는 명예기관사증이 수여되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성경찰서 치안알림이 임준환, 김효인입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 해가 밝았습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따뜻한 옷 챙겨 입고 다니시나요?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면서 달성 치안알림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한 월동 장비는 미리 점검하셨나요?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눈과 비, 우박 등으로 차량 앞유리에 서리가 생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데요. 이를 제거하기 위해선 와이퍼 관리가 필요합니다. 와이퍼를 작동했을 때 유리창의 표면이 잘 닦이지 않고 얼룩이 남아 있다면 와이퍼를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배터리 점검입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차량 내부 온열 장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배터리 소모량이 급격하게 늘어나 배터리 방전이 쉽게 일어납니다. 배터리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필요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동 장비 구비인데요. 눈길과 빙판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용 스노 타이어 장착이 필요합니다. 타이어 장착이 어렵다면 타이어 체인을 구비해 차량에 비치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눈을 털어낼 수 있는 빗자루와 성에 제거기, 장갑 등을 구비해 두면 겨울철 안전운전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쌀쌀한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많은 요즘 뼈가 약한 노인분들이 실내 낙상으로 골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낙상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져 상처를 입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부터 낙상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욕실 등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고무판을 깔아주시고 세면대와 욕조 안에는 손잡이를 설치, 방과 거실은 밝은 전구를 사용하여 미끄러지거나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문턱이나 작은 계단은 제거하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에, 식탁 의자는 등받이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 걸려 넘어지거나 의자 뒤로 몸이 넘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가해 집안을 살펴보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여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란 상대방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본인, 그 배우자, 형제, 자매와 직계 친족을 말합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피해자를 돕기 위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범죄 발생 직후 피해자의 안정을 돕고 신체, 경제, 심리적 피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는 경찰의 직접적인 지원과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으로는 신변 보호와 임시숙소 이용, 강력범죄 현장 정리, 피해자 여비 지급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신변보호는 범죄 신고 등과 관련된 보복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와 그 외 생명과 신체에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대상자라면 누구나 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112 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 위치 추적 장치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경찰서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윤창호법에 대해서 요즘 뉴스나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과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동승자와 피해자들에게도 상처를 안겨주는 강력범죄입니다.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우리 모두가 안전한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합시다. 2019년 한 해 알찬 계획 많이 세우셨나요? 황금돼지해에는 기원했던 일 모두 술술 잘 풀리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성치안 알림이 임준환, 김효인이었습니다.